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이런 걸 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되게 좀 인자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사업을 실패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한 30번도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다 실패하시고 이제 성남 쪽에 올라오셔가지고 자취하시면서 이제 또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술을 드시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옆에 있는데 깍두기하고 이렇게 소주를 마시면 좀 안주 하나 시켜주시고 뭐 자기도 그때 이제 송구한지 못한 상태인데도 좀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제 저도 성남에 이제 그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삼부자가. 그때 이제 한 번은 장대비가 막 방안을 정말 폭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도 막 비가 내리고 쉴 새 없이 빗물을 받아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빨간 고무대야가 이제 그때는 하나의 그 설거지 통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이사를 가다가 이제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아파트에서 벌써 이때부터 뭐 30한 4, 5년 뭐 이렇게 됐겠죠. 그때 설거지를 할 때 참 그때 그 빨간 고무대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제 시집 식물교도소에서 보면 이 빨간 고무대야라는 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머니 별이라는 시를 또 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골집 앞마당에 평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별을 많이 바라보죠. 시골에서는 이렇게 별을 바라보는 게 많죠. 도시에서는 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만 해도 어렸을 적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돼서 하늘이 참 되게 별들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마에게 저 별은 왜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다 죽으면 별이 된단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마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삶이 또 괴롭고 눈물 흘릴 때 어머니가 또 제 틈을 다독이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난 겨울에 무심코 반짝이는 별 봤는데 그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식과 이웃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더니 아마 이제 어머니는 지금 하늘의 별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는 제 마음의 우주에서 빛나는 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버지의 쓸잔이라는 시를 좀 썼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정말 겨울밤 저희 아버지가 1월 경에 돌아가셨어요. 2012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겨울밤에 향을 피우고 술잔을 이렇게 따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정말 아버지 죽음을 말없이 바라보고 또 목까지 전이된 암세포가 막 있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떠먹여 드렸었는데 형이 좀 이제 많이 간호를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 제가 한번 업어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말 거기에 있으면 오래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아내가 죽은 아내가 한복 입고 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함께 갈 수 없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의 마지막 커피를 드시고 정말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느낌이 한 번씩 들어요. 참 좀 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실 때 참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빈자리라는 제가 시도 이 책에 썼는데 친구와 정말 오랜만에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쇠 위로 열기가 솟아오르고 삼겹살이 익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 빨간 고무대야에도 제 시를 썼지만 정말 삼부자가 살았던 3평짜리 단칸방이에요. 아궁이로 되어지는 사랑의 아지랑이고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하면 이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죠. 근데 아버지의 음성이 막 전해지고 아버지의 제가 연락처 핸드폰은 알고 있었고 눌러도 답이 안 오는 그래서 정말 불효자의 눈물이 명치 끝을 타고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참 살아계실 때 참 잘해드리는 것이 저도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참 좀 뭐랄까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이 VR 안경을 들여다보다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반찬 가게에 들러서 이제 들렀는데 잡채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찬물에 헹군 당면에 돼지고기 야채를 버무리고 계셨고 몇 세트를 사다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대학원을 좀 한 학기 다니다 갔어요. 그래서 좀 늦게 갔는데 상병 진급휴가 받고 이제 빛의 속도로 달려갔죠. 근데 가족 사진이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귀대하는 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잡채를 해주셨고 며칠 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가족 사진이 잘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제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군대 있을 때. 근데 그날 아침에 정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부대로.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즐거웠던 그런 가족 사진이 정말 영정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어머니의 그런 임종도 보지 못한 게 정말 지금도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고 음식을 꺼냈고 이 잡채의 온기 위에 어머니 얼굴이 포개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잡채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그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제 이 시집에도 그런 것들을 좀 썼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눈 오는 날 이 빙자하다라는 시도 이제 시에 썼는데 대파를 사가지고 이제 썰고 있었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대파를 사서 썰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눈이 막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언제나 청춘일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머리 위에도 이 서리가 내리는 걸 봤었죠. 그래서 염색약을 이렇게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은 젊어지게 하는 마법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자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죠. 어머니가 55세에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 화척도 밝히지 못하고 정말 내태의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제 지천명이 넘어서 이승 나이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저도 지금 54세니까 저희 어머니가 5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가까워졌죠. 그래서 아침 푸른 실이 저녁에 흰눈이 되었다. 조여청사 모성설이라는 이백의 장진주의 구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맞고 걸어가는 오후에 내 눈에 떨어지는 것은 눈물일까? 내 눈에 설린 눈물일까? 아니면 눈물일까? 스노우에서 눈물일까? 아니면 오우는 눈, 정오의 눈물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대파 줄기 위로 어머니 얼굴이 보이고 대파를 빙자한 불효자가 실컷 운다는 시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님 특히 이제 시집을 이렇게 쓰실 때는 뭐
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시를 쓸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시를 모든 시를 다 부모님에 대해서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시도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또 이렇게 읽는 독자들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좀 이렇게 왈칵하면서 약간 카타르시스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목이 막 메이네요. 여러분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